2035년부터는 서울시에 휘발유차와 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등록이 중단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들도 도심에서는 아예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문일까요? 배달의 민족은 올해 안으로 초소형 전기차 1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마트 등 주문량 증가와 배달 기사의 부족을 자동차로 대체하려는 것 같은데요. 미래 사회의 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기분입니다. 먼저 서울시 자동차가 등록 이제 금지된다는 걸 한번 얘기를 좀 자동차가 해봐요. 금지되는 게 자동차가 아니라 금지되는 거예요. 네. 내연기관 자동차를 35년부터는 이제 등록을 받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서울시가 얘기했어요. 좀 상당히 35년이라는 게 멀리 느껴지긴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15년? 밖에 안 남았어요. 15년 뒤에 우리가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아예 받지 않겠다.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내연기관을 차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근데 요새 차 사면 보통 한 10년 쓸 생각하고 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내연기관 사면 안 되는 그렇지. 시즌이죠. 지금부터 사지 말아라라는 건데. 네. 아망드 보통 차 살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차를 한 번도 아직 사본 적이 없어서 5년 바라보는 게 맞나요? 10년 바라보는 게 맞나요? 뭐 15년 바라보는 게 맞나요? 그거는 어떤 차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비싼 걸 네, 얼마나 차냐에 비싼 따라. 거냐에 따라서. 근데 비싼 차도 뭐 네. 1년만 타다가 바꾸시는 분들도 아, 있고. 그렇지. 그쵸. 리치하면 또 그렇게 해도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통상적인 사회적인 그냥 관점에서 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일반적인 생활권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바라보면 좀 길게 탔다, 오래 탔다 이런 네.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라는 게 있는 걸 보면 그치. 이제 10년 타는 게 힘들다는 거죠. 네. 보통은 그런 면이 있어서는 뭐 15년이 그렇게 막 뭐 대충 정해진 그런 연도는 아닌 것 같아요. 15년 뒤에 이제 시장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인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환경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네. 2035년이라는 그 기간이 네. 그렇게 우리나라만 뭐 서울만 뭐 이렇게 빨리 한다. 네. 앞서간다.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 오히려 그래요? 글로벌적인 추세에 네. 따라서 보자면 네. 좀 늦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해요? 네, 이제 뭐 나라로 별로 보자면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엄청 빠르다. 5년 5년 남았어요. 남았어. 5년 안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 아. 주행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네. 판매를 금지하겠다. 그럼 네. 2025년부터는 못 사는 이제 거죠. 노르웨이에서는 기름 넣는 자동차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주유소도 이제 서서히 어. 사라지겠죠. 왜냐면 이미 팔린 차들이 있으니까. 음. 그렇고 네덜란드 역시 네. 이제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원의 통과를 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영국도 2040년, 프랑스도 2040년 네.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뭐 막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른 나라만큼 추세네요, 추세. 따라간다. 노르웨이랑 네덜란드는 자동차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알겠어. 네. 그러면 모르는 이제 정도의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계에 그렇지? 이게 압박이 들어갈 거 아니야. 자국 경제, 그렇지. 그렇죠. 네. 자동차 판매. 근데 그런 데는 뭐가 있을까? 약간 그게 궁금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잘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또 북유럽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게 환경과 왠지 환경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서. 내연기관 차량에 네. 대한 그 제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와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런 거는 아니다. 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현대자동차도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어쨌든 이 전기차가 가지는 장점이 네.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가지는 장점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들의 장점 한다면 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오랜 기간 만들어진 안정성 정도 보지 않을까요? 사실 안정성보다도 네. 저는 그 감성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 으르렁 네, 거리는 거? 그 엔진이 주는 그 감성적인 마력 그리고 뭐 이렇게 수동 기어를 넣으면서 가는 달카닥 이런 그런 모다가 주는 감성적인 마력은 모다는 없나요? 감성이 없어. 모다는 왜요? 하고 가거든요. 블랙 모다 뭐 이런 거 시절 모릅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뭐 제가 여러 특집에서도 얘기했지만 네네. 사실 자동차는 시작이 전기 자동차였고 그렇죠. 효율이 나오지 않아서 다른 거지. 다른 거를 개발하다 보니까 네네네. 야 그러면 가솔린 엔진 만들고 기어 넣으니까 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걸 멀리 가더라.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현재가 온 건데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효율이 나오니까 전기로 한번 차를 굴려보자. 그러면 아망드 그런 것 말씀대로라면 아주 긴 역사로 봤을 때 이 가솔린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네. 어떻게 보면 잠시 임시방편이었던 거네요. 긴 역사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전기차가 효율이 좋을
날이 올지 몰랐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주 긴 역사상으로는 뭐 이제 임시로 썼던 친구가 퇴장하는 것뿐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딱 규제가 서울시 먼저 시작되면 네.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것도 뭐 멀지 않지 않겠습니까? 서울이 하면 다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가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전기차 트럭도 많잖아요. 이제 요새 네, 맞아요. 포터인가요? 포터도 있죠. 네. 아 진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도 이제 지방 솔직히 트럭 많이 쓰잖아요. 짐 옮기거나 맞아요. 뭐 장거리 가야 되거나 네. 그럴 때 이제 대체제가 확실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이런 제도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제주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예 제주도에서 이제 작정하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니까 네. 집집마다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각자 갖추게 되고 금방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 보면 오히려 서울보다 맘먹고 하면은 지방이 훨씬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충전소 문제도 그렇고. 네. 서울에 충전소가 많나요, 그럼? 뭐 충전소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있죠. 근데 전기차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완을 못할 수준이 될 그러니까 수도 있으니까. 이 늘어나는 숫자를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걸 다 커버를 못하는 수준인데 그렇죠. 저는 이거는 차차 앞으로 이제 주유소가 그 역할을 좀 대신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게 네. 전기차는 주차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유소랑 다르게. 그렇죠. 그, 근데 급속 충전 기술이 있으니까 그 사업 네. 해보자. 그 전기차 보조 배터리를 만들어갖고 네. 빌려주는 거.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이미 있어요? 나오고 처음인가요? 있습니다. 네. 한방 채워주나요? 딱 꽂아놓으면 한 번 충전하고 반납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뭐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뭐. 배터리가 75kWh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면 한 30kW 오, 정도가 반절은 충전이 되는. 그럼 진짜 어떻게 보면 기름 반말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아무튼 좀 좋은 소식인 반면에 네. 또 배달의 민족이 이제 올해 안에 그 서울시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있지만 초소형 전기차를 100대 도입을 먼저 해보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네. 근데 초소형 전기차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씨? 뭐 우체국?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D2 네. 같은 네네네. 것들도 이제 전기차라고 볼 수 있고 네. 요즘은 이마트에서 차를 팔아요. 아, 진짜요? 그래요? 이마트 가면은 네. 전기차를 팝니다. 그냥 사갖고 이렇게 돈 내고 사갖고 갖고 올 수 있어요. 집에? 카트에 담기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뭐 계약 받고 이런 것들을 좀 친근하게 하겠다 해서 네네네네. 이마트에서 판매를 하는 것 네. 같은데 가서 보면은 약간 미니랑 비슷한 차들을 팔고 있어요. 그래요? 그- 생각보다 차스러운 모습이겠네요. 그러면. 완전 저는 네. 그러니까 초소형 전기차라고 해서 네. 저건 차가 아니야. 네. 차랑 좀 거리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골프카트야 막 이런. 골프카트야 약간 어. 이런 느낌의 시대는 갔어요. 아직까지 나는 그게 머릿속에 있어. 뭐 TVG라든가 네.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고 뭐 1인승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탈피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일단 배달의 민족이 네. 올해 도입하겠다는 그 초소형 전기차 100대 네. 이게 저는 근데 사실이 효율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배달은 또 오토바이가 또 효율적이 감성 아니잖아요. 얘기하려는 감성 거야, 또? 얘기하려는 아니 거야? 감성이 아니고 맞아요. 사실은 배달을 빨리 배달 가려면 속도나 뭐 교통체증을 이런 약간 것들. 어느 정도는 회피할 수 있는 네네네. 수단이 오토바이 보니까 약간 이건 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배달을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쓱배송처럼. 그럴 수 있죠. 트럭으로 돌 움직이나 수 있지 걔는. 이렇게 한 바퀴. 예를 들어서 비마트 같은 네. 곳에서는 좀 효율적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 음식의 뭐 신선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배달이라면 네. 저는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또 볼 수도 배달의 있고. 민족이 딱 그 루트 알고리즘 짜가지고 이렇게 도세요. 이렇게. 그거 막 이제 기사 앱에 나오는 거야? 라이더한테 어. 매칭을 해주지 않을까요? 똑대하면은 뭐 쓸만하겠지. 네. 아무튼 그 헤드라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미래 사회가 다가왔다라는 게 이제 실제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도심에 굴러다니고 있다라는 거에서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예전에 차라고 생각하면은 차가 500km는 가야지, 600km는 가야지. 그치. 근데 전기차들 이런 초소형 전기차들을 보면은 주행 거리가 보통 70km에서 100km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네. 이거를 어떻게 타고 다녀? 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앞으로 자동차가 용도에 따라 좀 잘게 쪼개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리나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그래서 네. 이제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자동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나온 뭐 이런 배달차라든지 아니면 우체국이라든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포터 EV 같은 거라든지 짧은 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은 주행 거리는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의 힘을 더 높게 가져가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자동차 판매를 할 때 택시는 택시 전용으로 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배달용, 레저용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 말이죠. 그 배터리나 모터의 성능을 조절해가면서 가격을 이렇게 차별화 둘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에 박아놓진 않아도 딱 보고 이거는 딱 암묵적으로 배달용으로 그냥. 적합하겠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야
주유소 가는 거 귀찮아서도 한 500km는 가야지 이거였다면 이제는 내 사업장에서 내 집에서 네. 충전을 하고 바로 떠날 수 있으니까 주행거리가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2035년부터 서울시가 내연기관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소식과 함께 미래 사회가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